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전에 좋은 주식 정보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시황부터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변화라든가 변동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12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40% 정도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저는 12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는 언급으로 말을 좀 대신했네요. 자, 유가 상승세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예정된 이제 페드의 정례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오가는지 이 부분을 좀 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어제에도 약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금리가 갑자기 꺾이는 것보다는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더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 빠르게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서 시장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그래도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가 좀 더 빨리 인하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또 주식으로 조금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고요. 무리해서 지금 투자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신용매매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자, 신용매매를 하실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빠른 단기,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로 내가 청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만 그래도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슈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산 로보틱스 기관 절반은 공모가 초과 가격을 써냈다. 경쟁률 300대 1.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IPO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거기서 이제 기관에 대한 경쟁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좀 됐는데 예상보다 좀 적었었던 30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허수로 이제 청약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두산 로보틱스가 안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자,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이 정도의 지금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50% 이상이 희망 공모가 범위에서 가장 상단인 26,0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만큼 뭐 이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네 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하고 있는 비교 근거 자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현실적으로 좀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품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대량 생산 체제만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제 IPO로 진행이 되겠죠. 공장 증설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로봇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는 끝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로봇주가 크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
뭐 감속기, 뭐 부품 쪽도 그렇고 지금 완성형 로봇 생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서히 다시 바닥을 좀 확인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두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마주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통 물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크게 오르게 되면 두산보다는 우선주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시간의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두산 우선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단발성입니다. 제가 지금 로봇주를 짚어드리는 거는 내 보유해서 지금 10월 초까지 들고 가세요, 10월 초중순 들고 가세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말의 어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10월 초중순까지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산 그리고 이제 감속기 업체인 SBB테크, SPG, 그리고 아직 좀 숨어져 있긴 한데 예전에 이제 포메탈 같은 경우가 사실 뭐 하는 데냐면 로봇 관련된 감속기업 그리고 풍력 쪽도 하고 있어요. 풍력. 물론 유의미한 성과를 SBB테크와 SPG와 이렇게 막 실적적으로 논할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SBB테크, SPG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테마주 관점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구나. 왜?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포메탈이라는 기업을 좀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봇주 단기적으로 한 2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좀 하게 되면 그래도 단발성으로 10월 초 이전에 한번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되긴 하네요. 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궤도 위성망에 4,800억 한국판 스타링크를 추진한다. 자, 어제도 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고 기본적인 종목들만 추천드렸었어요. 뭐 대장주 AP위성, 인텔리안테크, 그죠?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이제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좀 보다 보니까 어제 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은 거의 안 움직였더라고요. 자, 일단 파도, 센서뷰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 파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지금 이제 스타링크 쪽으로 지금 우주항공 쪽 납품 이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면서 사실 수혜주로 부각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도보다는 컴퍼니 K가 올랐었어요. 자, 근데 이제 파도가 상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컴퍼니 K를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도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파도라는 종목도 한번 히든 종목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센서뷰, 그죠? 센서뷰라는 종목도 관련주로 좀 엮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파도와 센서뷰,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 개념으로 볼 수 있는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가 되겠죠. 왜 실질적인 수혜주냐? 한국판 스타링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스타링크 외에 이제 위성 쪽이기 때문에 사실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해외 기술만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내 기술을 육성하고 양성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 국내판 만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는 또 지속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수원 미국 업체가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미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전 크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뭐가 있죠? 한국 수력원자력이 있어요. 우리가 한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둘은 굉장한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한수원은 웨스팅 쪽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협상 좀 하자. 너네 이제 협상률 좀 올려줄게. 우리가 원전 10조 수출하면 너네한테 예를 들어 1조 원 그냥 로열티로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꼬드기고 있어요. 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안 넘어갑니다. 자, 너네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우리 쪽에 지금 기술 다 가져다가 지금 너네들이 지금 원전 개별적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침해다. 그죠? 뭐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련된 부분들 기술 침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수원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거는 물론 초창기에는 너네들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권에 침해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 업체가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미 법원에서 지금 국내가 어쨌든 간에 승소를 한 거예요. 미국 법원이 각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하러 그거 진행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실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됐었던 이제 부분은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관련해서 지금 소송할 자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법원은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원전 수출길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오히려 협상의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아직 수출 쪽이 많이 좀 진행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제 행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하고 뚜렷한 원전 수출 소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는 한 10월달, 늦어도 11월달에는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좀 빼고 뭐 한글날 빼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분할 매수로 준비를 해볼 만한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우진, 우리기술, 한전산업, G2파워, BHI 등등 관련된 종목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간단하게 이슈 3가지를 정리해드렸고 간략하게 또 미국 시황 그리고 관심주까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좀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 영상 보신 분들은 내가 성공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유튜브에 댓글로 오늘도 성공 투자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십여 분이 지금 실제로 이제 댓글로 참여를 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영상만 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자는 나의 뭐 다짐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이렇게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실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출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곤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딱 일어나면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자, 투자에 접목시켜보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라는 거를 내가 직접 댓글로 남김으로써 내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